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모데로이드 블랙옥스입니다. 자, 철인 18호의 대표적인 라이벌 빌런인 이 블랙옥스. 자, 초대와 이 태양의 사자 그리고 이 FX에서도 이 블랙옥스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블랙옥스의 인기 면에서는 이 초대와 거의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구사하는 캐릭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꽤나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 FX 버전의 블랙옥스는 진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자, 과연 이 모데로이드로 나온 제품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블랙옥스의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바로 본체를 확인해도 될 법한 게 구성품이 이게 다 전부입니다. 다 내장형 무장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제 외부 무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품이라고 해봤자 이제 블랙옥스의 Z 형태가 될 때 쓰이는 이런 파츠, 그리고 자, 스탠드 파츠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편손이 2개가 있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뭐 끝입니다. 이 본체 전부 다 핵심적인 파츠가 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인 구성품은 거의 필요 없다는 느낌인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두껍죠, 생각보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블랙옥스의 프로포션을 아주 제대로 재현해준 그런 형태인데, 확실히 모데로이드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션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블랙옥스 자체가 사실 철인 28호가 이제 나오고 나서 항상 이 라이벌격인 기체로 이제 나오는 약간 메인 빌런이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캐릭터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완벽한 순수한 그 슈프림 빌런이라기보다는 약간 한편으로는 철인을 도와주기도 하고 확실히 그 라이벌격인 느낌, 그런 모습이 더 강한 그런 그런 캐릭터긴 합니다. 초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철인 28호 대립하는 각도가 더 많았다면은 태양의 사자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각성을 하고 철인 28호를 구해주기 위해서 약간 목숨을 바친다거나, 그리고 이 블랙옥스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동료로서 원래는 적이었지만 이제 아군에 넘어오면서 철인 18호의 완벽한 조력자가 된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FX 버전이 인기가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서사도 서사인데, 자, 이 전체적인 이 프로포션 그리고 이 조형,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철인 18호 FX의 안티테제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28호보다 블랙옥스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이 파란색 배터리 덩어리보다는 이 검은색의 근육질 이 옥스가 훨씬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검은색의 빨간색 포인트, 그리고 이 잘생긴 얼굴까지. 특히 이 옥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본편에서 나오면서 그 특유의 그 BGM, 이 블랙옥스의 테마곡이 딱 나오면서 처음에 비행기로 싹 나오고 변신을 하면서 갑자기 요 뒤쪽에 있는 제노사이드 버스터가 쫙 갈라지면서 얼굴이 번뜩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와, 그때 그 포스가 확실히 뭐랄까요, 이 철인 18호보다는 이 악당의 포스, 그게 제대로 느껴져가지고 와, 그 당시에도 진짜 와,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데로이드의 프로포션과 그 모데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면서 약간 이 도색 파츠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스티커가 거의 안 들어간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쪽하고 이 가슴팍에 있는 이 파츠, 그리고 양쪽에 이 가슴팍에 있는 노란색 파츠, 여기가 전부 다 스티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블랙옥스 쪽의 완구가 훨씬 더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 변신 기믹과 함께 이런 잘생긴 얼굴이 섞이다 보니 훨씬 더 인기가 좋았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상체 잘생긴 얼굴과 이 듬직한 그 어깨, 그리고 옥스라고 써져 있는 이 프린팅까지 아주 제대로 박혀 있고, 양쪽에 자, 이 내장형 무기인 자, 암 발칸과 암 캐논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이제 캐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여기 암 레이저죠. 암 레이저, 암 발칸이 아니라 암 레이저와 암 캐논.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작처럼 이렇게 개폐를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요게 굉장히 프로포션도 좋은데 몰딩 자체가 이 원작 DX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여긴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리. 다리 부분도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이 무릎 쪽에 있는 요 노란색 스티커, 이 스티커 부분만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색분할이 거의, 뭐랄까요, 이제 부품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색분할할 거리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이렇게 분할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색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메탈릭 은색 같은 느낌, 건메탈 느낌이죠. 건메탈 느낌의 파츠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검은색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형태의 컬러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뒤쪽은 이 제노사이드 버스터가 굉장히 길쭉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블랙옥스의 그 엣지를 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노사이드 버스터, 이 뒤쪽에 있는 백팩인데,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 전에 나왔던 그 이제 이전 세대의 옥스들도 확실히 멋있었지만, 야, 이 진짜 제대로 된 리메이크는 이 철인 18호가 아니라 블랙옥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노사이드 버스터가 길쭉하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제노사이드 버스터 기믹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어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사선으로 돼 있죠.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 팔을 이제 맞춰 주시고, 그 전에 머리 뿔 부분이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자, 뒤쪽에 보면은 제노사이드 버스터를 전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파츠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앞쪽으로 쭉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원작에서처럼 제노사이드 버스터가 자,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뿔이 살짝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그 전에 미리 살짝 뒤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 가슴팍이 또 열리죠.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은, 자, 안쪽에 파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쭉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캐논이 전개가 되는데, 뒤쪽에 있는 요 파츠, 이 뾰족한 파츠를 잡고 쭉 당겨서, 자, 여기 걸리지 않도록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 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자,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엣지 있는 파츠다 보니까 움직이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엣지가 뭉개집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앞쪽까지, 자,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드디어 이 캐논 부분을 앞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가 지금 이쪽 이 가슴팍하고 여기 파츠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각도를 못 잡는 건지 아니면 모데로이드가 좀 그 결합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제노사이드 버스터를 쭉 펼쳐 주시고, 이 가슴팍 부분에다가 이 파츠를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장착을 시키려고 하면은 여기 좀 내려가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조인트, 그리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따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머리에 간섭되지 않도록 완전히 내려서, 자, 조인트에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팔 부분을, 자,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자, 제노사이드 버스터의, 자, 이게 모습을 이런 식으로 포징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노사이드 버스터의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옥스의 최대의 그 필살기, 그러니까 이 철인 18호와 차별점이 느껴지는 바로 그 원거리 무장인데,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임팩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실상 철인 18호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이 블랙옥스는 원거리형 캐릭터,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필살기 형태의 무장이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철인 18호는 전부 다 이제 격투 일변도의 이 공격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블랙옥스도 격투를 합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면서 비행도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포대 같은 느낌의 필살기도 내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원작에서 나온 장면이, 자, 이 철인 18호와 연계. 자, 보시면은, 자, 저번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자, 요 파츠가 하나 있죠. 자, 옥스 단자. 드디어 이 옥스 단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인 18호 뒤쪽, 여기 등 쪽에 옥스 단자를 이런 식으로 꽂아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싹 넣어주시고, 자, 블랙옥스에 보시면은, 자, 이 뒤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원작 그 DX 왕구처럼 뒤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 넣어서 이제 장착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제노사이드 버스터 더블 파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완구 DX에 있는 그런 전동 기믹이기도 하고, 자, 원작에서도 이 화력 증강을 위해서 이 철인 18호 FX의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그런 느낌의 기믹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FX가 배터리다라는 그런 오명을 좀 얻었습니다. 오명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 FX도 주인공만큼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차라리 두 대의 연계 공격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연계 공격이긴 한가? 뭐 어쨌든 이렇게 제노사이드 버스터 더블 파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블랙옥스는 요게 끝이 아니죠.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이 블랙옥스의 또 다른 기믹, 변형 기믹이 있습니다. 처음에 블랙옥스가 등장할 때 이제 변형 형태로 막 날라와가지고 쫙 하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그 모습이 진짜 임팩트가 굉장히 컸는데, 자, 그대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양쪽의 캐논, 자, 일단 암 레이저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반대쪽 발칸 부분도, 자, 이렇게 암 캐논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 완전히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 간섭이 되지 않도록, 자, 어깨를 살짝 이렇게 아까처럼 완전히, 자, 펼쳐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펼쳐준 다음에, 자, 이 가슴팍 파츠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쪽에 살짝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츠를 빼지 않으면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그냥 변형할 때만 빼주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안쪽까지 다시 접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머리 부분도 똑같이 아까처럼 제노사이드 버스터를 만들 때처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슴팍을 다시 올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파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펼쳐지죠. 완전히 펼쳐서 뒤쪽에 있는 이 백백 파츠와 완전히 일체화 시켜준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자, 이렇게 좀 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틈에 완전히 밀착시켜 줄 수 있도록 완전히 착 이렇게 안쪽까지 꾹 닫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양쪽에 이 파츠, 자, 이 캐논 파츠를 서로 돌려서 맞물려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살짝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자, 뒤쪽으로 쭉 밀착시켜 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어깨 부분을 들어서 이 조인트, 이 가운데 있는 조인트가 있거든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올려서 결합. 자, 그리고 보시면은 뒤쪽에도 이렇게 콕핏 같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을 완전히 밀착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밀착시켜 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다리도 정리해 줘야겠죠. 자, 다리 부분은 일단 발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까지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 뒤에 날개가 있죠. 날개 부분을 펼쳐 준 다음에 여기에 간섭되지 않도록 살짝 틈을 벌려 준 다음에, 아이고 이게 빠졌네요. 옆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앞쪽까지 딸깍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여기가 딱 이렇게 한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걸리는 부분까지 돌려준 다음에 다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간 스토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올리려면은 안쪽에 스토퍼가 걸려서 파손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날개를 이런 식으로 접고 펼쳐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딸깍 소리가 나고 안쪽까지 집어넣어 줘야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완벽하게 안쪽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파츠 중에 하나가, 자, 어디 갔죠? 자, 이 머리를 가려주는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도 살짝 이 가슴팍을 잠깐 내려줄게요. 여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양쪽의 결합을 이런 식으로 시켜주시고, 다시 가슴팍을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지 확인해보고 캐논까지 쭉 펼쳐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블랙옥스의 Z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죠. 사실 이 모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변형으로 이렇게 Z 모드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철인 18호 FX와 좀 많은 차별점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때문에 완구도 실제로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전투기죠, 완전히.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날카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좀 더 이제 비행기, 전투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전투 제트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자, 이런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츠를 이렇게 달아주고 별도의 스탠드 파츠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세워놔 볼게요. 자, 이렇게요. 확실히 이 제트기들은 이 위쪽에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올려놔야 돼. 그 약간 제맛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앞쪽에 스티커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엣지 있고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 모데로이드에 좀 제품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최소화된 것들 그리고 도색 파츠가 많이 들어간 것들, 요 차이가 좀 큰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이 블랙옥스가 굉장히 이 모데로이드 내에서도 상당히 순위권에 들어갈 만한 그런 퀄리티를 지닌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Z 모드는 이렇게 아주 잘 나와줬고요. Z 모드보다는 역시 로봇 모드가 핵심이죠.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이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머리 부분은 당연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아유, 따가라. 볼관절이라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머리 자체가 위아래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참고로 얼굴은 전부 다 도색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은 약간 피규어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팔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 좀 걸리긴 하지만 축관절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고요. 자, 그리고 어깨가 일단은 자, 팔 부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쪽이 자, 지금 변신 파츠가 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요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팔이 완전히 접히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축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목은 이렇게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부채가 굉장히 가능한 이렇게 아주 쉽게 가능한 형태로 이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상체는 따로 변신 기믹 때문에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신 허리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밋밋하지? 자, 이런 식으로 가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론트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움직이고, 리어 스커트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관절이 자, 일단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스커트 옆쪽으로 따로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리어 스커트에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자, 보시면은 잠시 자,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관절은 이런 식으로, 자, 축관절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목은 위아래 양옆으로도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 회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옆쪽 이 스커트 때문에 따로 걸리네요. 이렇게.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약간 철인보다 좀 더 큰 약간 MG급 사이즈긴 한데 덩치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모데로이드 블랙옥스 리뷰였습니다. 자, 철인 18호 FX보다 더 인기가 좋은 이 사실상 본편의 진주인공 같은 그런 기체, 이 블랙옥스. 사실 실제로 저도 이 FX를 볼 당시에 이 철인보다 이 옥스가 등장하는 걸 더 기다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조립한 것도 이 옥스부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각종 기믹에다가 지금 시점에서도 아주 제대로 먹힐 만한 그런 디자인까지 약간 두루 갖춘 캐릭터다 보니 여러모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철인 28호 시리즈들 초대, 태양의 사자, 그리고 FX까지, 그리고 블랙옥스도 일단 초대하고 FX가 먼저 나왔고 곧 태양의 사자 버전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3개의 세트,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세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블랙옥스도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